자,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 역시 순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공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까? 네, 오랜만에 지수가 좀 냉탕을 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1907선 밑으로 내려가고 코스닥은 거의 투매 아닌 투매가 오면서 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월요일부터 좀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전체적인 수급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다 매도세, 코스피나 코스닥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일부 매수한 종목, 그리고 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상승세를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살펴드리면 LG전자라든지 인터파크, 강원랜드, 화신, AJ렌트카 같은 종목이 있었는데 LG전자는 조금 오늘 단연 돋보였죠. 아마 일본의 파나소닉이 TV를 좀 축소한다는 그런 이야기 좀 돌았고 강원랜드도 오랜만에 조금 반등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AJ렌트카도 좀 주목이 되네요. 렌트카 회사인데 사실 상장되어 있는 렌트카 회사 중에는 유일한 회사죠. 이 중에서 조금 특징으로 잡아본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그러면 사실 이제 지난해 가장 좀 뜨거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해 실제적으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연이라든지 여행 부문의 어떤 강점이 부각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140억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줬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접어들어서는 아직 도서라든지 출판 쪽은 조금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인터파크 INT가 자회사죠. 여행 투어 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조금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는 실적 개선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실적 증가의 원년의 해가 좀 매기되면서 좀 매수자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요. 오늘 3% 상승하면서 7,540원까지 왔는데 인터파크는 원래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오늘 외국인 순매수로 잡힌 건 맞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기관들이 7,000원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해왔던 종목이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약간 양념을 쳐주면서 좋은 반등을 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이 여기서 7,500원대에서 바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시장이 조금 급락한 바람에 약간 고점 대비해서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두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되고 기관의 매수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7,500원 밑에서는 1차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인터파크 올해 한 번 더 실적 개선사를 기대해보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을 커버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까? 네, 기관도 오늘도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다 할 좀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개별적 약진은 기관 매수 종목에서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오늘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아이마켓 코리아,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주가는 빠졌는데 매수는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SBS 콘텐츠업이라든지 농우바이오. SBS 콘텐츠업이나 농우바이오는 최근 상승 트렌드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조금 더 촉매를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징으로 잡아본 종목은 또 인터파크 관련 주식이네요.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자, 아이마켓 코리아는 사실 대표적인 MRO 업체입니다. 소모성 자재 업종이죠. 소모성 자재 그러면 더 와닿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작은 필기구부터 문구까지 그런 것을 소모성 자재라는데 사실 지난해 이미 삼성전자에서 이제 인터파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동반 성장입니다. 대기업이 어떤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실제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있는 건데 이 MRO 소모성 업체 그 중심에 아이마켓 코리아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실적 우려 때문에 조금 빠져 있다가 최근 바닥권에서 한 22,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은근슬쩍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추가 전략을 좀 드리면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유통주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수급선이죠. 24,500원 60일선에서 잠깐 밀린 건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사실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급료이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걸 수렴이라 그러죠.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한 23,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회복되는 주가가 23,000원 정도에서 조금 더 자리매김을 해준다면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갔던 수준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마켓 코리아도 대표적인 내수 관련점에서 동반 성장이 어떤 중심에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게임주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같은 정에 신고가를 보인 종목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중에 종목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엔텔스, 서울제약, 서울가스, 경동제약, 현대HCN, 액토소프트 다 재료가 있습니다. 엔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잘 달리는 종목이죠. 스마트폰 그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HCN도 오늘 조금 특징이 됐던 종목입니다. 방송 미디어의 어떤 이관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때문에 애소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인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액토소프트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게임주,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 중에서 잘 가는 두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액토소프트고 두 번째가 조이맥스인데 사실 이 액토소프트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액토소프트는 사실은 최대 주주가 중국 회사죠. 제가 보니까 샨다 게임즈인데 이 샨다 게임즈가 사실 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 사실 오늘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해보진 않았어요. 밀리언아스라는 모바일 카드 배틀 게임입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요정처럼 생긴 친구들 가지고 카드 배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 자체가 뭐 이번에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작년에 일본에서 4월 달에 출시해서 선풍적 인기를 얻었던 게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액토소프트가 이 밀리언 아스의 어떤 이 게임이 월 매출 100억대 정도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 않나 보겠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게임 산업 자체가 워낙 패러다임도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흥행 가도가 현재 수준에서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갈지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 조금 그래도 액토소프트의 차트만 놓고 보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현재 이렇게 게임주가 이런 차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여타 게임주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새 시가총액 5,300원까지 올라온 걸 보니까 모바일 게임의 최강자 컴투스나 게임비를 따라가려도 조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 잠깐 들고요. 기술주를 봤을 때는 사실 5만 원 정도를 2달 반 정도로 행보하다가 툭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탄력을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죠. 코스닥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6만 원이란 절대 가격 속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신규 매수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건 조정이 좀 나을 것 같아요. 한 5만 4천 원 정도에서의 조정시 나왔을 때 약간 매수. 왜냐하면 5만 4천 원 사게 되면은 단기 목표가 6만 원 노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바로 6만 원 가면 그냥 남의 주식이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신고가 기록한 종목까지 총 3가지 관점에서 수급과 관련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 전략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나도 부진하다 보니까 고민이 한층 더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내수주, 경기 민감주 모두 다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장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수주를 볼지 관련해서 전략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 내용 확인해보면서 내용들 풀어보도록 하죠. 전차 군단이 부활한다며 내수주로 비중을 축소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원화 강세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자동차와 IT 관련주에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05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화 강세에 환율 민감주가 매출이 지지되고 이익은 소폭 줄어들 경우 리레이팅, 즉 재평가되는 과정이 발생했다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익 개선세가 확인될 경우 자동차와 IT 관련주들이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동차주는 원화 강세 영향으로 지나치게 디스카운트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어 대손 비용 안정화와 부동산 경기 회복을 감안해 은행주 또한 추천했는데요. 그는 그동안 국내은행의 고질적인 문제는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대출이었다며 연내 부동산이 바닥권을 회복하면 국내은행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지나치게 편중돼 있었던 내수주의 비중은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올해 2분기 이후 G2 경기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주의 비중을 줄이고 기존 내수주 주식 중에서도 헬스케어나 미디어 쪽으로 압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내수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특히나 IT와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 쪽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좀 불안하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우리투자증권의 이제 보고서죠. 우리투자증권 보고서 이제 이데일리 쪽에서 이제 기사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타이밍을 좀 잘못 같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의 어떤 투자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들의 어떤 투자 전략을 보면 대부분이 오늘 우리투자증권에 나온 내용처럼 연내 어느 정도 G2라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을 말하는데 어떤 G2의 어떤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온다면 역시나 믿을 것은 IT와 자동차 그리고 전차군단이 부활한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올랐던 내수주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줄이자는 그런 지극히 노멀한 전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한면에 투자를 보는 관점은 좀 다른데 IT에 대해서는 조금 공조를 하겠는데 사실 자동차나 기타 섹터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괜찮습니다. 미국은 지금 보면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업률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제조업 지표라든지 소비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중국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시진핑 리커창 체제로 갔기 때문에 과연 뭐 이번 주 목요일에도 발표될 겁니다만은 4월달, 5월달에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완전히 돌아서는 걸 확인했을 때 사실 실제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G2의 경기 모멘텀에 베팅할 수 있는 자동차에 오히려 베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기사 내용에 조금 더 아쉬웠던 내용은 내수주를 왜 줄여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제가 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 보고서 우리투자증권 내용서를 보면 내수주를 줄이고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사야 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수주, 제약주라든지 음식주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고포 영역이니까 내수주 내에서도 조금 변환하자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 그리고 또 하나의 미디어 산업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같이 정리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이 경제 지표가 돌아서는 거 확인했을 때 오히려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베팅 그 전까지는 약간 박스권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내수주 내에서도 무차별적으로 뭐 이제 제약 음식도 다 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조금 주목되는 섹터로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미디어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오늘이 이제 3월 18일이죠. 3월 접어들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특히 이제 현대차와 대표적으로 한일 이화의 주가 차트를 좀 보시면 파란색이 완성차 현대자동차가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이 바로 자동차 부품회사 한일 이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연초 대비해서 한일 이화라는 이 종목은 주가가 거의 58%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재료는 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두양 산업입니까? 무상 자동차 부품 회사를 공짜로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개별 재료는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한일 이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타 자동차 부품주들이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30% 오르면서 완성차 대비해서 탁월한 성적을 보였다. 그 말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가 의미하는데요. 향후에도 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계속적으로 했던 말을 우리 투자가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동반 성장이라는 걸 했고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주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큰 키워드, 덩치가 큰 애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오히려 덩치가 작은 스마트폰으로 치면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을지라도 부품주는 갈 수 있는 것이고 완성차 입장에서는 완성차는 힘들어도 부품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 원년 1년의 키워드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 내에서도 확실하게 앞으로도 완성차 대비해서 부품주가 좀 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저기에 엉뚱하게 CJ E&M 주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로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떤 그 코스닥이나 개별주 흐름을 보면 방송 콘텐츠 관련 주식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SBS 콘텐츠라든지 뭐 최근에 접어들어서 뭐 CJ CGV라든지 CJ E&M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통신기기 쪽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 이쪽에 대해서 오늘 또 어제 최정부 조직법에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잖아요. 방송 뭐 SO든 아니면은 다른 관련해서 방송 미디어의 어떤 관련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관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관련주에 대한 관심 좀 가지시면서 향후에 일단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정권사의 보고서를 조금 비꼬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트렌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리고 방송 미디어 쪽에서 조금 더 포커스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슈 스나이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해보자면 IT는 그대로 관심 가져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완성차는 중국의 경기 회복을 지켜본 후에 매수해도 좋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주셨고요. 내수주에서는 헬스케어 그리고 미디어주 쪽으로 바라보자 라는 말씀까지 전략으로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자, 어려운 시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좀 암울하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자범이 투심을 억누르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1970선 밑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은 코스닥 지수가 541선, 2.47% 급락하면서 5장 접어들어서는 느낌이란 게 있죠. 이거는 양동이로 붙는다는 기분으로 바스켓 매도가 나오면서 장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빠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시장에는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가보지도 않은 또 키프로스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키프로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정말 작은 섬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도를 좀 캡처해봤는데 그리스, 리비아, 시리아, 레바논 조그만한 거 있습니다. 이 면적을 보니까 9,251 평방킬로미터라니까 경상남도의 한 81% 정도. 정말 조그만한 나라죠. 인구도 작은 나라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난 주말에 100억 유로 정도의 구제금융 실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구제금융만 했으면 괜찮았을 거를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갔더니 100만 유로 이상인 사람한테는 한 9.9%, 그 이하인 국민들에게는 6.75% 세금까지 내라 그럽니다. 환장을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유럽의 어떤 문제 자체가 민간 금융자한테도 소비자는 등가된다는 그런 우려 자체가 지금 장중에 아시아 증시에서 미국 나스닥 선물을 폭락을 시키고 있고 중국이나 기타 국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 사실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아마 약간은 좀 묻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유럽발 어떤 재정 불안 위기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진 것 같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아마 이번 주는 유럽 문제가 조금 장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추관 전망이 좀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도 정부 구성이 좀 난항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막아줄 히든 카드는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미국밖에 없겠죠.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봐야겠습니다만 수요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FOMC 계획안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과연 버냉키 의장이 다시 한번 3월 달처럼 나를 따르라, 양적 완화 계속하겠다 그런 말 해줄 수 있는지 참 궁금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좀 빠졌죠. 외국인도 좀 팔고 있고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역시나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듯이 낌새가 이상하더니 양매도 나오니까 겁나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어디 있을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스피 지수는 61선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21선이 535포인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포인트를 논하기 앞서가지고 약간 수급이 우위니까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지 기관 매수 들어오는지 확인한 후에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장 한마디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쉬자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쉴 때는 좀 같이 쉬시고요. 항상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 있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움츠리면 다시 시장은 반등할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장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